거창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접 작가가 되어 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는 나도 작가와 출간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서 주민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나도 강사 사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책을 출간한 지역 주민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크루즈를 주제로 주민들 앞에서 강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의 첫 크루즈 여행의 저자 김남순 작가 연결해서요. 거창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강연에서 전한 크루즈 여행의 꿀팁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창군에서 운영 중인 2026년 나도 강사 특강 어떤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사 이전에 거창군 나도 작가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과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창군의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네. 글쓰기 교육부터 전자책 출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작가로서의 첫 데뷔를 돕고 출간한 책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강사로서의 첫 데뷔까지 연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지금까지 50여 권의 전자책이 출간됐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12명의 출간 작가들에게 강연 기회를 제공해 학습자가 지역사회 강사로 성장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중 7번째 강연자로 무대에 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과 경험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교육 자원이 되고 배운 사람이 다시 가르치는 평생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교육 과정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네. 지역에서 책을 출간한 작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작가님은 거창군의 나도 작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자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당시 어떤 책을 쓰셨나요? 네, 처음에는 코로나19 때 크루즈 여행을 다녀와 삶의 전환점이 된 여행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몇 년 사이 크루즈 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 수를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유여행을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크루즈 여행에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정보를 담은 책을 썼습니다. 네. 저비용으로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팁이 담겨 있는 거군요. 그런데 여행의 경험을 한 권의 전자책으로 엮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전자책을 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네, 매일 업데이트되는 여행 정보를 글을 쓰는 시점에 시니어로서 제대로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와 자신감이 부족했고요.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책의 특성상 출간 후에도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강사님의 체계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가 큰 힘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전자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용기를 내신 거군요. 그런 네. 힘겨운 시간을 거쳤기에 전자책을 출간하고 또 지역 주민들 앞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거겠죠. 이번 특강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네. 해마다 한두 번씩 가족과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네. 크루즈 여행의 매력에 빠지면서 이왕이면 여행의 질을 높이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여행을 접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뒀고 누구나 한 번쯤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께서 무릎이 불편해서 여행을 꺼려하셨는데요. 팔순 하나의 크루즈 여행을 통해 무척 행복해 하셨던 추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어머님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셨네요. 네. 거창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작가님의 경험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특강에서는 어떤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까? 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크루즈 여행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 운영하던 카페에서 매일 불안한 시기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서울대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여행은 걷고 먹고 말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행은 형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기 위해 시간과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실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여행을 많이 다니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에 참석하셨던 분 중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운영하는 카페를 폐업하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자신은 카페를 비울 수 없어 매일 문을 여는데 불안함이 많아 떠날 수가 없다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카페를 비우고 다녀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비운 만큼 여행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일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상처에 지쳐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행이라는 선물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연했습니다.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위 그 현생에 치이다 보면 여행은 좀 사치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나를 위한 시간을 갖자는 마음가짐이 말씀처럼 참 중요하겠네요. 네. 크루즈 여행은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수많은 여행지 가운데 특별히 크루즈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동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짜인 일정대로 움직이다 보니 깨어 있을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 많이 힘들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크루즈 여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미 자유여행이 가능하고 자는 동안 이동한다는 점에서 많이 끌렸습니다. 같은 여행지 코스를 여행사 상품과 자유여행을 비교했을 때 비용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고려해 그때부터 크루즈 자유여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특강에서 소개하신 여행 팁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크루즈 여행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린다면, 첫째, 크루즈 여행은 한정된 객실 수를 고객이 예약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일찍 예약하면 저렴합니다. 네. 둘째, 휴양지 투어는 크루즈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 앱을 이용해 현지 로컬 투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크루즈를 처음 선선하는 모항을 우리나라 또는 가까운 나라를 정하면 비행기 비용과 숙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 지중해를 간다면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비행기 비용과 하루 전 도착해 숙박해야 할 숙소비까지 비용에 포함해야 하므로 특히 처음 크루즈 여행자라면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네. 처음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막막할 수 있는데 참 꿀팁이 되겠네요. 네. 또 크루즈 여행은 시니어나 가족 단위 여행객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상품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던데요.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크루즈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선사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행자의 취향을 먼저 고려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활발한 물놀이장이 있는 대형 크루즈는 가성비 중심의 크루즈라 젊은 친구들과 가족 모두가 선호하지만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쉬는 여행을 선호한다면 오히려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선택하는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자책 제목이 나의 첫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뒤에 우리 작가님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가족과 고객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 우선순위가 나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네. 가구의 가정주부로 세 남매를 키우며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요. 코로나19 때 친정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자영업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계기는 꿈노트에 버킷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시작되었고요. 일상을 떠나 혼자 서부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신기하게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내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된 거군요. 이날 또 특강에는 크루즈 여행에 관심 있는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다고 들었어요. 강연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니어 분들이 많이 참석했고요. 네. 지금껏 다녀온 여행과 다른 여행이라 관심이 컸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8번 다녀온 경험으로 강연하는 내용이라 질문이 많았고, 다음 여행은 조금 더 특별한 여행을 떠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또 전자책 출간에 이어서 강연까지 하시면서 작가님께도 좋은 자극이 됐을 텐데요. 이번에 가장 크게 얻은 게 있다면요? 거창군 평생학습센터에서 전자책 출판 프로젝트 나도 작가를 통해 시작했고, 힘들었던 시기에 적었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어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며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감.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나도 작가, 나도 강사와 같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거창군은 인구 비율이 시니어가 높은 편입니다. 좁은 지역의 특성상 문화생활과 여행도 장거리 이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2번 갈 일을 한 번으로 줄여지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촌한 지 13년 차로 접어들면서 단조로운 시골 생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담비와 같다고 봅니다. 소외되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밖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생학습이나 글쓰기에 관심은 있지만 첫걸음을 내딛기 망설이는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주제를 찾으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관심 있는 분야를 이북 앱을 통해 전자책을 읽다 보면 트렌드를 알게 되어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고민하고 주저한다면 걱정은 접어두고 우선 도전해보길 권합니다. 배움을 통해 느꼈던 점은 자신이 꿈꾸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나 새로운 활동 계획을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요? 네.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어 활동할 계획이며 꾸준한 배움을 통해 재능을 나누는 강사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서울대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님께서 소비는 물질적 소비와 경험적 소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적 소비가 행복감이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했던 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소비로 행복한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 살아가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배움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이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김남순 작가님의 다음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첫 크루즈 여행의 저자 김남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